개장 전 75분 오늘장을 움직일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주목을 받은 뉴스와 함께 시장 특징 헤드라인으로 체크해보겠습니다. CATL 중국 대형 리튬 광산 생산 일시 중단, 코스닥 키 맞추기 진행입니다. 어제 개장 전에 모닝 브리핑 시간에 한 박자 빠르게 마켓 무버를 통해 전해드린 내용입니다. CATL이 중국 장시성에 있는 리튬 광산의 생산을 중단했다는 보도인데요. 해당 광산은요, 전 세계 채굴 생산량의 3%를 담당하고 블룸버그는 최소 3개월 이상의 중단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개장 이후 CATL이 공식적으로 생산 중단을 확인했죠. 다만 디테일들은 밝히지 않았는데요. 그렇기에 이번 조치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중국의 과잉 공급 해소를 위한 조치로 생산이 중단된 건지 혹은 다른 이슈로 광산 생산이 중단된 건지 말인데요. 다만 시장은 중국 정부의 의지에 따른 조치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고, 이에 중국 탄산 리튬 가격은 광저우 시장에서 상한가인 8%까지 올라 8만 1,000위안을 기록했습니다. 자, 리튬 공급 과잉 해소, 리튬 가격 상승, 그리고 판가 연동제를 택하고 있는 우리 2차 전지 기업들의 실적 개선 가능성, 이 논리 속에서 2차 전지주들이 어제 강했던 건데요. 삼성 SDI는요, 장 초반에 6% 상승에 대비해서는 좀 상승폭을 줄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3% 넘게 상승 마감을 했고요. 이외에도 리튬주인 하이드로리튬은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여기서 궁금해지죠. 단기에 급등한 리튬 가격의 추가 상승 여력입니다. 분석까지 좀 연결해서 체크를 해보면요. 시티은행은 이번 조치가 중국 정부의 공급 과잉 산업 구조조정 정책의 일환일 가능성을 높게 봤습니다. 다만 CATL 리튬 광산 중단 조치 자체는 단기 가격 상승 요인은 맞지만 장기 공급 부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했고요. 만약 추가 규제, 예를 들어 다른 광산 폐쇄 등이 뒤따른다면 영향력은 확대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KB증권도 톤은 살짝 다르나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CATL의 리튬 광산 생산 중단이 중국 당국의 단속 의지가 담긴 조치라면 추가 조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되면 당분간 리튬 가격은 상승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봤는데요. 즉 앞으로 우리는 중국 내 다른 리튬 광산이 추가적으로 생산 중단에 들어가는지를 관전 포인트로 봐야겠다는 거겠죠. 관련 분석은요, 이어지는 마켓 포커스에서 더 자세하게 체크를 해보고요. 오늘의 마켓 무버도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간밤에 7월 CPI, 즉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에 밀렸습니다. 일단 7월 시장 전망치는 전월 대비 0.3% 상승인데요. 전월치 대비 오름폭이 확대될 가능성, 여기에 아마 파월 연준 의장이 앞으로의 금리 기조를 시사할 것으로 보이는 잭슨 홀 미팅 전의 마지막 물가지표이다 보니 경계감이 만연한 상황인데요. 빅 이벤트를 앞두고 오늘 우리 시장도 조심스러운 분위기를 보일지 개장 이후에 함께 분위기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이와 함께 섹터별로는요, 반도체주를 움직일 뉴스들이 좀 눈에 띄었는데요. 경계감이 만연했지만 메모리 3등 마이크론은 간밤 4%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회계연도 4분기, 그러니까 6월에서 8월 전망을 올려잡으면서인데요. 일단 매출은 기존의 107억 달러 수준에서 112억 달러 수준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EPS 전망치 역시 마찬가지로 올려잡았습니다. 여기에 총이익률, 그러니까 마진 역시 42%대에서 44.5%로 올려잡았는데요. 상향 조정의 이유, AI 반도체 수요 급증에 D램 부분 가격 개선이 계속되고 있고, 이에 마이크론은 올해 그리고 내년 생산분은 매진이라고도 밝혔습니다. AI 수요는 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또 하나의 신호, 여기에 레거시 반도체, 즉 구형 반도체라고도 불리는 DDR4의 가격 상승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트렌드포스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3분기 PC용 서버형 DDR4 가격은요, 각각 38에서 43%, 그리고 28%에서 33% 오르고, 특히 소비자용 DDR4도 마찬가지로 85%에서 90%가량 3분기에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존 트렌드포스의 가격 인상폭이었던 40에서 45% 수준보다 이번에 전망을 2배가량 올려잡은 건데요. 이와 함께 트렌드포스는요, 올해 하반기 내내 공급 부족과 강한 가격 상승을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생산을 중단을 결정했던 DDR4의 생산을 다시 유지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이 있었지만 증권가에서는 생산 유지가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주가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해보면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경계감이 연출될 가능성이 있고 어제 SK하이닉스가 급등했고 반도체 소부장주들도 강했기에 반도체주들이 힘을 쓰지는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겠고요. 그리고 코스닥이 6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등 코스닥의 키 맞추기가 진행이 되고 있죠. 오늘도 소외주가 반등을 하며 코스닥의 상대적 강세가 계속될지 장 후에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그럼 애프터마켓 특징주는 안혜수 캐스터와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어제 애프터마켓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시프트업이 메인마켓 마감 후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내놓으며 6.13% 상승해줬습니다. 잠시 뒤 특징주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 섬유 관련 기업이죠. 영업무역홀딩스와 바이오주인 동아소시오홀딩스 장막 메인마켓에선 하락세를 딛고 애프터마켓에선 상승불 켜냈고요. 또 삼양홀딩스와 S&T홀딩스도 오르는 등 코스피 시장은 지주사들의 상승 흐름 두드러졌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 보여준 종목은 재룡산업 6.74% 상승해줬습니다. 역시 미국의 중국산 해저 케이블 차단 소식에 전력설비 관료주도 오르면서 메인마켓에서 9%대 강세를 저녁에 더 폭발적인 거래량 자랑하면서 6.74%로 끌어올렸고요. 또 호실적 발표한 코스메카 코리아도 상승률 높습니다. 특징적인 건 메인마켓에서 7.68% 하락 마감했다가 실적 발표 후에 6.74% 반등한 점인데요. 어떤 실적 발표했는지 잠시 뒤 특징주로 짚어보고요. 또 쿠커는 7월 중순에 주가 급등세 탔다가 최근 계속 하락세 걸었는데요. 8월부터는 점점 오르더니 어제도 오랜만에 회복세 보였습니다. 3.18% 상승해줬고요. 그 외에 반도체주 에이직랜드 3.08%, 또 HLB제약 2.77% 올라졌습니다. 게임주의 상승 아주 반가울 수밖에 없죠. 시프트업은 2분기 매출 1,124억 원, 영업이익은 68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각각 전년 동기 대비 72.4%, 110.7% 올라줬는데요. 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겁니다. 핵심 IP인 승리의 여신 니케, 또 스텔라 블레이드가 호실적 견인했는데 특히 스텔라 블레이드는 매출이 약 65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4% 늘었습니다. 지난 6월 게임 플랫폼 스팀 출시 3일 만에 판매량 100만 장을 돌파했는데요. 국내 개발 게임 중 최단기간 기록이기도 하죠. 작년 7월 코스피에 입성한 시프트업은 당시 IPO 대어로 꼽히며 기업 가치 고평가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던 이 시프트업 역시 공모가를 밑도는 현재가에 증권사들은 주주환원책을 통해서 호실적이고 반등 모멘텀 이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아직 시프트업은 구체적인 주주환원 계획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급등한 이 주가 흐름 어떻게 봐야 할지 이어지는 분석에서 확인하시죠. 최근 2분기 실적으로 K뷰티 옥석 가리기가 한창입니다. APR은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며 증권가들이 목표가를 일제히 올린 가운데 달바글로벌은 기대치를 밑도는 실적으로 어제장도 급락세 연출됐는데요. 화장품 ODM사인 코스메카 코리아는 다행히 호실적 발표하면서 5.73% 상승했습니다. 어제 같은 ODM사인 한국콜마가 낙폭이 깊었던 것을 비교하면 어제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레거시 브랜드의 기초 화장품을 주력으로 하는 콜마와 다르게 코스메카는 인디 브랜드를 중심으로 한 색조 화장품 매출이 20% 늘었던 부분을 특징으로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에 미국 법인인 잉그로드 랩도 호실적 발표하면서 투심이 모회사 코스메카 코리아에 더 몰렸습니다. 최근 실적과 주가 흐름 보면 이 뷰티줄 사이에서도 어떤 기업들 과 손을 잡고 있는지 또 어떤 제품을 주력으로 해서 매출을 끌어올리고 있는지 잘 따져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애프터마켓 특징주 안혜수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봤고요. 계속해서 증시 모닝 브리핑,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와 함께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님,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시프트업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는데요. 2분기 실적 발표가 예상보다 긍정적이었고 이에 애프터마켓에서 급등했습니다. 이렇듯 반등 탄력이 좀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반등 탄력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제 애프터마켓에서는 장중에는 거의 10% 가까이 상승했다가 결국은 5.4% 이제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2분기 실적 상당히 좋았습니다. 사실 시프트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 이전에 애널리스트 평가는 주요 IP인 식리의 여신 니케가 조금 불리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었는데 오히려 이거는 약간 선방한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스텔라 브레이드 같은 경우가 6월 12일 날 PC 버전을 출시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큰 관심을 모았었는데 지금 현재 동시 접속자 수도 20만 명 최대를 기록하면서 거의 글로벌 매출 순 1위를 기록하는 것이 상당히 좀 고무적이었다. 그래서 놓고 보니까 2분기 실적이 오히려 스텔라 브레이드는 훨씬 더 좋았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수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회사 측은 2분기 좋은 실적 발표 이후에 주주 환원 정책을 좀 준비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온 건 아닙니다. 일단 주가 측면에서 보면 시프트업이 이제 작년 7월 코스피에 공모가 6만 원으로 상장했는데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이익성장제 둔화, 그다음에 차기 신작 출시가 2027년 이후라는 점이 좀 나타나면서 올해 8월 4만 300원까지 최저가를 기록한 이후에 아직도 주가는 10% 미만의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로 일단 실적 추정치 상향 조정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고요. 또 현재 주가가 PER 한 16배 미만 수준으로 다른 게임사와 밸류에이션 비교시 큰 부담이 없다는 점에서 주가는 좀 반등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하는 것이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프트업 전망 또 투자 전략 함께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코스메카 코리아의 등락률이 컸는데요. 2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정규장에서는 좀 급락했지만 애프터마켓에서는 낙폭을 축소하고 거래를 마쳤습니다. 현재 주가 수준, 투자 매력도는 얼마나 있다고 보고 계실까요? 사실 어제 같은 경우가 다른 화장품사들의 실적 발표 이후에 급락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어제 코스메카 코리아도 정규 시장에서는 상당히 악세였습니다. 근데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애프터마켓에서 장중에 무려 14.3%까지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거의 이런 걸 보면 거의 최저가 대비로는 종가 대비로는 20% 가까이 상승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달바 글로벌 실리콘2 영향이 지속되면서 결국은 하락을 마감을 했는데 그렇지만 향후에는 주가 차별성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2분기 실적이 다른 화장품 대비 월등히 좀 좋았기 때문인데 매출액이 지금 시장 컨센서스를 13% 초과했고 영업이익 역시도 컨센서스를 39% 초과함으로 인해서 코스메스 코리아가 사실 직전 3개 분기 연속 어닝 쇼크를 기록하면서 주가가 사실 고점 대비 많이 좀 하락한 상태였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투자의 매력도는 좀 상당히 좀 높아진 상황이 아니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 미국 법인, 한국 법인 모두 다시 성장세로 전환되었다는 점이 긍정적인데 하반기에도 주력 고객사의 신제품 주문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와 미국 법인 모두 실적 성장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또 올해 실적은 이제 상저하고 흐름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주가가 사실 지속적인 실적 미스로 인해서 작년 고점 대비 지금 36.5% 정도 하락한 상태인데요. 12개월 선행 실적 기준 PER 13.5배 수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2분기부터 확실한 실적 성장적으로 전환되었고 또 하반 실적 성장이 지속될 것임을 감안할 경우에는 현재 주가 수준이 좀 저평가되었다고 보는 것이 좀 합리적인 그런 판단일 것으로 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코스메카 코리아 실적 성장을 고려하면 저평가 국면에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고요. 이와 함께 잉글우드랩이 깜짝 실적을 기록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터치했다는 점 함께 오늘 투자에 있어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요, 전일장 핫했던 섹터에서 이슈 찾아보는 시간이죠. 이슈픽 심수영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이슈픽 오늘은 AI 반도체 전쟁의 심장, HBM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SK하이닉스에서 2030년까지 HBM 시장이 연평균 30%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며 전일장 관련주들이 강세 보였는데요. 실제로 HBM 산업의 경우 그동안 SK하이닉스의 독주라는 말이 어울렸지만 이제는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거센 추격 속에 다자 경쟁 구도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엔비디아의 HBM3 공급 테스트 통과가 유력한 가운데 차세대 HBM4의 납품까지 바라보고 있고요.
엔비디아의 제2 공급사로 자리매김한 마이크론의 저력도 무서운데요. 앞선 브리핑에서도 살펴봤듯 간밤에는 4분기 매출 전망치를 기존 104억에서 110억 달러에서 111억에서 113억 달러로 상향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중국과 대만 신규 플레이어들의 도전도 이어지는 상황, 누가 언제 얼마나 공급할지 예측이 어려워지면서 단기적으로는 시장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지만요. HBM의 위상 자체는 오히려 공고해지고 있다는 게 업계 분석입니다. 누가 더 많이 만들 수 있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더 빨리, 더 강력한 제품을 내놓느냐의 싸움으로 발전한 HBM 경쟁, 이 치열한 경쟁이 반도체 생태계를 어떻게 바꿀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산 통신용 해적 케이블의 시장 진입을 사실상 막는 새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전일장 반사이 기대감이 번지며 전선 및 전력 서비스 섹터가 강세 보였는데요. 당장은 통신용이 대상이지만 업계에서는 곧 전력용 해적 케이블로도 규제가 확산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고부가 가치 제품인 초고압 직류 송전 해적 케이블은 해상풍력 단지에서 육상으로 전력을 보내는 핵심 설비이기 때문에 에너지 안보와 직결되는데요. 이 시장은 이탈리아의 프리스미안, 프랑스의 넥상트, 덴마크의 NKT, 그리고 우리나라의 LS전선 이 빅4가 85%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중국의 진입이 막히면 우리 기업들이 남은 파이를 더 가져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마침 LS전선은 미국 버지니아에 1조 원짜리 공장을 짓기 시작했고 대한전선도 현지 공장 설립 검토에 들어간 상황. 중국산 배제라는 명분이 한국 기업엔 시장 확대라는 기회로 바뀌고 있는 지금 어떤 기업이 미국 땅에 더 깊게 뿌리 내릴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수연이었습니다. 이슈픽 하나씩 자세히 분석까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HBM 시장이 2030년까지 연평균 30% 성장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SK하이닉스를 두고 경쟁 심화를 우려하고 있는데요. 마이크론과 삼성전자의 맹추격을 받고 있다. 이런 맥락입니다. 자,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맹추격을 받고 있는 SK하이닉스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사실 문제가 이제 시장은 성장하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건데 그렇다면 시장이 이렇게 성장했을 때 과연 현재와 같은 고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HBM이 이제 고도화될수록 이에 대한 제조 비용 상승으로 연결된다는 점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향후 후발주자들과 경쟁하는 구도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수익성 방어가 가장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JP모건과 골드만삭스 등 외국계 증권사들은 삼성전자가 HBM3 공급을 본격화하면 평균 가격이 최대 30%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을 했는데요. 결국 주요 반도체 기업의 주가에서 핵심 키포인트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41.4%로 높아진 영업이익률 수준을 급격하게 하락시키지 않고 수익성을 방어하는 모습을 보이느냐가 중요할 것으로 보일 수 있겠고요. 삼성전자의 경우는 아직 공급하지 못한 HBM3E와 HBM4를 엔비디아에 공급함으로써 전체 HBM 시장에서 매출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지가 될 것입니다. 투자자들 역시 이러한 관전 포인트에 따라 투자 전략 수정이 필요할 것인데 사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결국은 향후 보여주는 분기별 실적에서 이런 것이 좀 투자 전략 수정에 도움이 될 거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나오는 뉴스 흐름에 따라서 주가가 좀 변동성이 커질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SK하이닉스 그리고 또 반도체 전반에 대한 이야기 체크를 해봤고요. 이 뉴스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적 케이블과 관련된 내용이죠. 미국이 중국산 해적 케이블 퇴출을 선언하면서 국내 전선업체들의 반사이익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긍정적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사실 통신용 케이블만 좀 차단을 했지만 향후에는 이제 통신용 플러스 이제 전력 해저 케이블까지도
지금 차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기업이 케이블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미국 주요 케이블 위치를 알 수도 있는 데다가 해저 전력 케이블에 들어가는 통신선을 통해서 전력망에 위협을 갈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사실 미국 지역에서는 LS 전선 자회사가 지금 미국 버지니아에 1조 원 투자해서 해저 케이블 제조 공장을 건조 중에 있는데 아무래도 좀 앞서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중국 업체의 제한이 당장의 수익성 개선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인데 그 이유는 현재 미국 시장에서 중국 기업과 경쟁하는 구도가 아니기 때문이지만 향후 저렴한 중국산 제품이 미국으로 흘러가는 것이 차단되는 효과로 장기적으로 본다면 국내 기업의 수요가 올 것일 수 있을 것이고요. 또한 미국에 이어서 유럽 연합이나 호주, 일본과 같은 우방국에서도 중국산 제품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은 향후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볼 수 있다라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규제 소식은 사실 주말 사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시장 대비 한 1%에서 2% 정도 아웃퍼폼을 보였는데 이 제도 자체로서 추가 상승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이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미국의 중국 견제가 통신용 케이블에서 전력 케이블로 확대될 가능성, 그 가운데서 우리 기업들 수혜 가능성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증시모닝 브리핑,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